그렇게 옛날에 연기 못할 때 막 너한테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 너 왜 이렇게 연기 못해? 음. 아니면 미니티가 주인공 하겠어? 그때도 저는 그냥 이름이 개새였어요. 그냥 야 이 개새야.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 성격이니까 연기대상 처음 받았을 때 수상소감을 너무 차분히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는 좀 받을 때도 좀 되지 않았나? 쌍욕들을 많이 듣고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아 드디어 기회다. 여기서 풀어야겠다. 제 안에 화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배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면전에 대놓고 너는 절대 주인공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샤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두세 번 운 것 같아요. 쪼그려서 울잖아요? 그게 앵글로 어떻게 표현될지가 커트가 보여. 풀샷으로 보면 얘가 이러다가 바스에서 갑자기 표정을 짓더니 딱 쭈그려 앉는 순간 하면서 이게 안녕하십니까. 요정시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무사히 요정 투어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전 도착했고 오늘 바로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 집이 좋다 이런 말이 왜 여행 잘 다녀와서 그럴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이 좋네요 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요정시탁에 초대할 분은 연기대상 3회에 빛나는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드라마계의 황태자. 저도 이 친구랑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술 한잔 마신 적이 있는데 참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입니다. 남궁민 씨 모시고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 드라마마다 이렇게 족족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건 분명히 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연기로만 또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또 이 친구가 주연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긴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의 터널을 어떤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는지, 지금 사실 좀 경제나 우리 다 좀 위축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터널을 지나가야 할까라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모셨고요. 오늘 요리는 좀 특별하게, 지금 날씨 지금 문 열어놓고 촬영하기 너무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엔다이브 샐러드를 약간 구워서 그렇게 먹는 거 준비했고, 두 번째는 꼬키상작이라고 해서 그 관자 요리 준비했습니다. 이거 관자 요리, 꼬키상작 요리 맛있게 준비했고, 마지막에 좀 간편하게 좀 많이 같이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카레. 얼마 전에 오늘은 카레 만들 거야 그러다가 카레를 못 만들었는데 오늘은 진짜 카레입니다. 아주 매콤하게, 아주 그냥. 자, 그럼 저는 그 카레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 카레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왔다. 헤드미가 없네. 국민이 오랜만이다. 야, 국민아. 국민이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잘 지냈어? 아니 그럼요. 재석 형님도 항상 저한테 국민이라고 하세요. 아직까지. 옛날에 아시던 분들은 내가 걔 때문에 그래. 너 원래 바른 애야. 나 바른 애야. 아니죠.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 아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왔습니다. 여기구나. 형님 여기 댁이라고 하셨죠? 나 여기가 집이야. 그렇구나. 왜 집으로 하기엔 좀 누추하니? 아니야. 아닙니다. 야, 진짜 오랜만. 감사합니다. 우리 한 10년 전? 10년. 네. 한번 우리 술을 진하게 마셨지? 맞아요. 네. 그리고 남인 것처럼 연락을 안 했어. 맞아요. 앉아. 형님 근데 네가 너무 무섭게 잘 돼서.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무섭게 잘.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연기대상 3번 받은 사람 처음 앉아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야,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아니 근데 이렇게 조촐하시게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이 다야, 인원이.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그 매니저 빼면 딱 3명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너무 신기해요. 너무 조촐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저도 노는데 나오면서 또 엄청 핫하고 막 그런 프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막 또 사람들 많아가지고 긴장되고 이러면 또 무슨 얘기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까 막 아니야. 이랬는데 너무 좋다. 진짜 나도 한번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다. 단 한 번도 너 이미 마음 먹고 왔잖아. 편하게 얘기해야지. 오늘 편해야지. 근데. 아니 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인간 남궁민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그래, 한번 정리할 때 됐어. 어떻게? 너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야 되나요? 가실 분들 가시고 맞아, 다시 맞아. 모집하고. 맞아. 저도 제가 지금 정체성이 모호해서 좀 힘들지. 아니 도대체 나란 인간이 누구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로. 나는 그때 10년 전에 널 봤을 때 네가 생각보다 되게 애기 같은 거야.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같았어. 맞아요. 지석이. 맞아. 예.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 친숙하게 이제 드라마 많이 나오고 막 이제 연기하고 있는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막 커리어를 막 빼곡하게 채워놓은 상태는 아니었던 거잖아. 우리가 그때 만나고 했을 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저의 사실 꿈은 뭔가 뭘 더 잘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남아 있어서. 술은 아직도 좀 하지? 술 너무 좋아하죠. 그치. 진짜 술 때문에 미치겠어요. 형님 이거 약간 여기 이가 내 쪽이야. 근데 괜찮으세요? 내가 좀 하다가 토크가 안 풀려 막 씻거든. 역시 이 언변은 여전하시네요. 진짜. 한번 봤니? 요정 식탁은? 누구 나온 거 봤니? 안 봤니? 저는 일단 그 클립으로는 이렇게 좋아. 이게 어떻게든 핫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보였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능을 내가 만약에 나가려고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보면 이상하게 준비한 거 같고 뭘 준비해 오거나 준비를 안 하려고 해도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능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차라리 연기 쪽으로는 준비하면 잘 되는데 꼭 예능을 준비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치. 그치. 너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좀 약간 너 J 있지? INTJ. INTJ입니다. 그래서 이 J 성격이 이렇게 나와. 근데 잘 안 봤다 오히려. 그러니까 짤만 본 거지 분위기만 본 거야. 봤는데 여기 엄청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이 나오셨던데. 여기? 네. 아유 야 연기대상 3번이 짱이야. 근데 그게 여전히... 정말 없더라고. 왜 자꾸 내가 강조하냐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 그 얘기 해주던데 거기 가면 선배님 되게 스태프분들이 준비 많이 해놓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 저희 피부과 우리 같은 피부과야? 피부과 실장님이 거기 가면 되게 다른 데하고 달리 막 대충 막 남궁민 씨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럼 필모 뭐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나온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나는 너 나오는 거서 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시는구나. 아니 잘 되는 거 아니라 그냥 예의지. 이걸 하러 나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파면 팔수록 더 와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게 너무 것 같아. 남궁민 그래서 다 알아 모든 사람이. 근데 또 막상 다 몰라. 네가 또 예능을 아느냐 그러면 다 했어. 네네네. 예능으로도 상도 받았던데 승부.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얘가 되게 조금 느린 걸음이지만 이렇게 왔고 그 필모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진짜 올해 조연, 주연, 조연, 조주연 뭐 이렇게 하면서 쫙 올라와서 대상을 딱.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걷기 어렵잖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밑에서부터 스텝을 밟아온 거니까 어떤 그 스텝을 밟아올 때 목표를 정해서 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그 연기라는
어떤 순수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빠꾸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오디션에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거절을 당한다든가 뭐 약간 야. 거절을 아니 오늘 솔직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비속어는 안 돼. 아 그래요? 비속어 빠꾸예요? 빠꾸 왜래요? 왜래요? 그런 거절이나 아니면 뭐 연기하다가 너 왜 이렇게 연기 못해? 아니면 미니티가 주인공 하겠어? 이래도 전혀 어떤 타격이 없었어요. 그냥 나 연기를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겨우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남궁민인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그 피부과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 요직에 계신 분들이 꼬요들이 많아서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네. 내가 이게 오늘 요리가 네. 처음부터 좀 나와 있어야 됐어서 오늘 요리는 엔다이브 익힌 샐러드 같은 거. 익힌 샐러드. 샐러드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야채로 된 거로 준비했어요. 아니 요리를 하신다고요? 와. 그런 어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갖추고 계시네요. 일부러 해. 일부러 노리면서 진짜 나에게 공부를 한 그거야. 한번 네, 한번 엔다이브고. 와우. 지금 요정 식당은 약간 이런 분위기고 네가 알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막 화려하고 사람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서 너무 좋아요. 형님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맞아. 근데 형님이 말이 막 빨라질 때마다 방송은 방송이구나 약간 그런 기분.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르는 거야? 너무 맛있다. 약간 쌉싸름하고. 네. 샴페인, 화이트 와인 이런 거에 먹기에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와. 세련되네요. 너를 이제 너를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니까 남궁민이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연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애 같이 보여. 필모가 보면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데 오히려 약간 성공을 좀 뒤늦었어.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근데 사실은 막 그렇게 초반에 성공할 외모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진짜로 짜증나. 아니면 진짜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남자 배우들 180 다 5 이상이고 막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작품을 딱 만나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저 안을 되게 갈고 닦고 되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미리 고생해. 네, 그래서 지금도 연기가 잘 되거나 뭔가 잘 돼도 그냥 습관적으로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너무 부족한데 이게 1차적으로 들어지는 생각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좀 너무 빨리 잘 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조금 소속사에서 관리를 못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너무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면 내 연기가 어때서 너희들이 조금 만드는데 미숙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작품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크게 후회하고 아파하는 건 저기 때문에 최대한 작품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니까 연기대상 처음 받았을 때 그렇게 정말 너의 수상 너무 차분히 수상 소감을 너무 차분히 얘기해서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엑스트라나 단역 생활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고정 배역을 맡았던 곳이 바로 이곳 SBS에서였는데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남궁민 성격을 몰랐으면 이거 좀 이렇게 차분하구나 즐겁지 않은가 막 이랬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거의 연기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사람이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치 못할 때 뭔가가 탁 오면 이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당연히 연기상 받아야지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받을 때도 좀 되지 않았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요즘에 너무 그 쿨함이 인기잖아요. 그 쿨함을 흉내 내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는 쿨함이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막 사람들 만나서 쿨하게 뭐 그런 막 요즘 트렌드에 맞게 행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 지금 순간 너무 어색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행동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래서 제 수상 소감을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 진짜 좀 남들처럼 농담도 좀 하고 위트 있게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한번 연습해보자.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쿨하게 가고 싶. 쿨하게. 안 돼서. 그래. 기대감, 약간 기대. 사람들이 널 보고 약간 네. 됐어 하는 그런 안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정도의 기쁨. 그래요? 나도 안 되겠다. 좀 약간 형님 네가 약간 나 지금 평가한 것 같은데 연기? 리얼하지는 않으신데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성격이잖아. 나도 막 상이 그래 그 다음을 가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 또 한 번 될 수 있으면 좋은 기분 좋은 포상 같은 느낌이면 좋잖아. 형님은 말에 다음 기분 좋은 뭘 가기 위한 포상 막 단어들이 막 복합적으로 어려운 게 막 나오니까 너 공대지. 어떻게 알았어? 공대인데 와막 뭐 그 정도는 근데 다음을 가기 위한 포석 뭐 요 정도면 너무 좋은데 이거가 너무 종지부고 나 끝까지 왔어 이게 목표점이 아닌 거잖아 너에게는 연기 대상이 전혀 아예 저의 목표는 전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어디 가서도 꼭 하는 얘기가 나에겐 아직 마스터피스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같이 했던 작가님과 그 연출분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그게 끝나서도 저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그게 여정이지 그게 지금 정리된다면 그 남은 인생 그럼 뭘로 사는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여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차피 그 꿈이라는 거는 항해 그 자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뭐가 부족했을 때 내가 그걸 내가 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거 막 하면서 근데 그게 끝나고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 대상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의 꿈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남궁민 이 말을 계속 되뇌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또 너만 가는 게 아니라 야 너 스텝 전부 다 데리고 하와이 놀러 가고 또 그렇게 같이 맞아요. 보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너가 상 타는 일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부모님은 그런 상 타고 막 이랬을 때 막 너무 좋아하셨겠다. 어떤 반응이었어? 너무 좋아하시죠. 저 아이를 내가 분명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아이가 민희야 정말 연기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진짜 연예인은 너무 특별해. 그냥 사람들 사이에 타겨놔도 그 사람이 빛이 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머니도 뭐 기분이 좋아서 하셨겠어요. 그냥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이제 제가 다행히 이제 공대를 다니고 있었고 열심히 노력해서 졸업을 하면 어떤 대기업의 연구원은 될 수 있는 어머니 말씀이 당연히 일리가 있었지만 맞지.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어기고 왔는데 여기까지 잘 와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대기업 나와서 그냥 안정적으로 자기 진로를 정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너무 불안한 일을 쫓아서 가는 거니까. 너 그때 졸업은 했니? 그러면? 졸업 못했어요. 그래. 결국 어머니 저는 걱정하실 만하고. 졸업 못했고 남궁민 중앙대 기계공학 졸업이라고 안 써있고 학까지만 써있어요. 학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나와서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스태프들이랑 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되게 즐겁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스텝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족 같아요. 왜냐면 이들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대사 하나를 치려고 얼마나 그렇게 막 나 자신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를 괴롭히지 않으면 좀, 이건 좀 안 좋은 성향이긴 한데 좀 성에 안 차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를 괴롭혀야 돼요. 어딘가가 좀 아플 정도로 괴롭혀야 뭐 하나가 좀 나오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야, 너만 괴롭히니. 나는 옆에도 다 괴롭혀. 근데 가끔씩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나 때 너무 못돼 보였니? 아니 그거 뭐, 근데 왜냐면 자기를 괴롭혀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근데 솔직히 쉽게 할래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괴롭히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 괴롭히다가 오히려 편하게 하면 될 걸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괴롭히지 않고 천천히 나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만 높아지지 내 스스로의 발전이 없어지는 걸. 벌써 반성하게 되네. 아니 이게 뭐냐면 사실 나도 지금 다른 드라마 음악을 또 하게 됐어. 너무 관성이 생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난 미리미리 작업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무서워. 물론 나는 잘 해낼 거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파야 되니까 가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그러니까 막 어떨 땐 너무 성실해야 되는 게 날 방해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어떤 열등감. 나는 당연히 배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길 바라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 면전에 대놓고 넌 절대 주인공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유는 그 나의 열등감과 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왜냐면 제가 진짜 저 초반에 나온 연기를 보면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옛날에 이제 처음으로 고정 배역을 맡았을 때 시트콤을 맡았는데, 이제 미라야 안녕? 이렇게 하면 돼요. 미라야 안녕? 하면 돼. 미라야 안녕이 안 나와요. 미라야 바들바들 안녕?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연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맨 처음에 너무나도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앞지를 수 있구나.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진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조금 이제 좀 편해져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왜냐면 그동안에 받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한 10분 보고 가도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함정에 빠지면 끊임없는 이제 유혹에 빠지면서 이제 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할까봐 그게 좀 두려워요. 한번 빠져봐. 안 돼. 야,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근데 한번 빠져보기도 하고 나오기도 좋은 말이에요. 나 너무 악마 같아. 아니 진짜 형님 진짜 재밌으시다. 이렇게 나한테 주변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네 말대로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는 거, 열심히 할 줄밖에 모르는 게 나의 능력이고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가끔 너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좀 둔해지고 덜 예민해지면 일단 평판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근데 평판은 난 안 좋아. 근데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다고?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예민하지. 그러니까 나 음악할 때 되게 예민해져서. 자기가 예민하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기 있으시다. 할 수밖에 없어. 예민해야 할 수 있는 직업들인 거잖아. 나는 날 갉아먹어야 잘 되는 직업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저는 여기서 전 안 예민한 걸로. 나쁜 놈 다시 먹혔다. 맞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뭐 지나온 얘기하지만 그럼 너가 막 그렇게 옛날 연기 못할 때 막 너한테 뭐라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 엄청 많았어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는 현장에 쌍욕이 난무했습니다. 진짜 차마 이거는 내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감독이 여자 배우한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때도 저는 그냥 이름이 개새였어요. 그냥 야 이 개새야. 저는 그러면 난 사실 무례가 가장 잔인한 것 같아. 그럼 제가 기분이 안 나빴어요. 네 하고 전 갔죠. 그리고 저는 너도 무서워. 연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타겟이었던 이유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들다고 하거나 저쪽 가서 딴소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 다음날 네 알겠습니다 막 계속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희가 잠깐 좀 쫄아야 쫄고 기분 나쁜 티를 좀 내야지.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이걸 잃어버릴 만큼 나한테 소중했나 봐요. 왜냐면 어머니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건 넌 안 된다. 야, 이게 내가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기분 나쁘게 했다가 이 일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난 연기가 너무 좋은데 드디어 인생을 살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았는데 근데 너는 맨 처음에 결심한 건 언제? 학교 다닐 때야? 나 연기하고 싶어를 언제 알았던 거야? 대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기계공학과를 간 이유는 아버님이 여기가 취직이 잘 된다고 했고 나는 그렇긴 하지. 나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가장 못 나온 점수가 수학이었고 수학은 정말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이 자세한 미래에 대한 조사 없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근데 그 4대3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밑에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뭐 공채, 신입, 탤런트 모집합니다. 이렇게 딱 지나가요. 그걸 딱 보고 뭔가 헉!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엄마가 엄마가 진짜 너무 푹 받으니 막 웃으시더니 해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원서를 받아왔어요. 어디 SBS? MBC 먼저 갔습니다. 어. MBC 딱 갔는데 나는 뭐 들어가면 막 안에 들어가서 방송국도 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MBC 도착했더니 경비실, 난 여의도역을 처음 와가지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막 배우들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디 가세요? 딱 이러길래 저 탤런트 되게 자랑스럽게 시험 보려고 저 지원 원서 받으러 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옆에 이만큼 쌓여 있어. 그리고 이거를 딱 들고 와가지고 저 안까지 못 들어가.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봐서 됐어. 보자마자 첫 번째. 바로 떨어졌죠. 그리고 어디 봤어? 그리고 SBS 봤어요. 거기 바로 된 거야? 바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연기한 거야? KBS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떨어졌나?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어떤 그 말씀이 정확하시구나. 어머니가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 프로필 사진이라는 걸 찍어서 에이전시라는 데 이렇게 돌려요. 뭐 엑스트라 오디션을 보라는 둥 뭐 이렇게 있지. 네, 오디션이 뭐 있어요. 광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됐다는 거예요. 제가 CF 오디션을 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최진실 씨가 나오는 현대해상 광고에 모델이었어요. 그냥 한마디예요. 딱 와가지고 이건 우리의 얘기. 다 됐습니다. 그렇게 그걸 찍고 선배님이 매니저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만학도였네.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러니까 맨 그쵸, 처음에 그쵸, 그쵸. 딱 여기에 뭐 연기 뭐 탤런트 공채 시험에 되거나 해서 딱 누군가에게 입증했던 게 아니라 그 축적된 걸 가지고 기회가 오는 걸 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 한 명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최진실 선배님께서 물꼬를 터주셨고 도와주셨 이게 은인이셨구나. 그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조금 이런 되게 궁휼해하는 어떤 인간적인 미가 있으셨어요. 탑스타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하는 게 처음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는 항상 행동하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람들은 항상 제 능력이 부족하고 부족함을 알았지만 차가웠었어요. 근데 누나는 뭔가 따뜻했어요. 연예인 같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2025년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사실은 다정합시다잖아. 우리 요정식 다 캐치프레이즈. 다정합시다. 전 말투는 진짜 다정한데. 말이 되게 느려서 사람들이 되게 다정한 줄 알아요. 이 다정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오늘 또 느끼네. 그렇게 기획사를 만나고 나서 남궁민이란 배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어 라고 사람들이 안 작품이 리멤버. 리멤버. 그게 이제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 형인데 그 대작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신업이란 게 있어요. 시놉시스를 보면 그래도 내가 남자 두 번째까지는 그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한 8번째? 뭐 캐릭터가 막 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너무 뒤인데? 그치. 이제 이렇게 말할 거. 그 전화해서 이럴 거. 형 너무 뒤인데? 이럴 거. 뭐 이런 어떤 함축적인 멘트는 생각해내지 못하고 뭐 옛날엔 두 번째 남주, 첫 번째 남주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었으니까 구분하자면 두 번째 내가 남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랬더니 민이야 근데 나는 너가 이거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그 분이 프로듀서 분이야? 아니요, 저희 지금 매니저 저희 대표님 대표님이신데 그럼 또 되게 단순하거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나 잘해? 왜 그러죠? 민이 너는 굳이 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이러면 어때? 이 캐릭터는 분명 매력적이고 넌 분명 이거 가지고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얇으니까 그런가요? 나도 약간 비슷한 성격. 그래, 그치.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배역을 내가 정하고 말고는 나의 어떤 기조와 맞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그때 딱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그 쌍욕들을 많이 듣고 그런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혼자 감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다. 여기서 풀어야겠다. 그래서 제 안에 화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웠던 게 화낼 사람 같지 않은 데에서 까닥 도는 연기 같은 것들이 굉장했고.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소름 돋고 재수없어가지고 특히 막 잿더리에다가 양주를 따라주고 키를 흔들면서 개처럼 짖으면서 이거 마시면은 내가 진짜 줄게. 지금 제가 봐도 저 진짜 나쁜 놈. 너 웃었어? 이렇게 가리고 얘 웃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뭔가 그 눈빛을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연기에 대한 욕망이 그 당시에 사실 뭐 통장에 돈도 없고 사자에 쫓기는 가젤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죽을 것처럼 누가 따라오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지 않으면 제가 최선의 능력을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사자가 바로 바로 여기 있었어. 하면 꼬랑지 잡아 들어가는 뭐 어떤 다이얼로그도 어떤 대사도 필요 없어. 눈빛 자체가 나는 지금 연기가 아니야. 나는 지금 돈에 돈 들어야 돼요. 막 너무 절박해가지고. 사실은 그 악역을 맡고 나서 정말 호평이었어, 그치? 네. 근데 그 호평이 너는 조금 불편했다며. 불편한 것보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연기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의 후유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너무 악한 역할을 하고 나서 어땠어? 삐뚤어졌니? 그냥 나
조금만 뭔가 멘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보여지는 모습이 그런 거니까 과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좀 되게 좀 그 당시에 그래서 당분간은 악역은 안 해야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진짜 제가 너무 몰입해서 넘어서다 보니까 모든 지문이 없고 제가 그 느껴지는 그 행동 그대로였어요. 그냥 막 이런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정도로까지 통장에 돈은 없지, 뭔가 좀 기분이 있지, 사자는 여기까지 와 있지, 막 이러니까 막 그 지문이 항상 감독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컴퓨터 부신다고 돼 있는데 컴퓨터 어떻게 부실 거야? 다들 재밌었구나. 너의 연기나 이런 어떻게 걸 할지를 모르니까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막 그 화내는 모습을 너무 좋아. 나중에는 좀 희화해서 좋아하더라고요. 맞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 나는 진짜 악하려고 했는데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되게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래서 뉴스데스크도 한번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악역이 사랑받는 게 이상한 시대여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매력적인 역할이면 어떤 역할이든 사랑받잖아요. 그때는 이제 악역이면 어디 가면 식당 아주머니가 돌 던지고 소금을 뺨 때리고 던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 되게 너무 고마웠죠 진짜. 역대급 비주얼인 것 같은데? 이거요? 아닌 오. 것 같니? 일단 한번 먹어보면 일단 비주얼. 어때? 비주얼은 괜찮지? 아니 이게 집에서 나온다는 게 나 이제 이거 그냥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는 말 너무 이상하다. 너무 툭툭툭툭해. 먹어볼까요? 관자 구이네요. 그것도 설명 안 했네. 아니 근데 이거를 집에서 만든다는 게 난 너무 웃겨. 근데 이걸 어떻게 집에서 만들어?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하고. 와. 너무 간단한 요리. 오늘 되게 요리 똑딱했지. 근데 형 좀 뻑뻑하긴 하네요, 살짝. 짜증나. 수분이 살짝 빠져 있어요. 이제 오뎅 다시 한번 재튀김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좀 했더니 좀 리멤버 이렇게 딱 왔어. 그 다음에 김 과장은 그거보다 네가 악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밝기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리멤버로 조연이지만 되게 이제 좀 뭔가 이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미녀공심이라는 걸 했었고 근데 그 미녀공심도 어느 정도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국민이 과연 주인공을 하는 게 맞나. 사실은 우리나라 그 방송 업계가 굉장히 보수적인 게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주인공 하는 게 맞아? 운이 좋았네. 뭐 이런 게 계속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 과장을 하기 전에 다른 거를 이제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했다가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 트신 거예요. 틀어서 제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너무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신뢰 같은 희망으로 어떤 분이 그 김 과장을 안 하신대요. 리멤버를 주선했던 지금의 대표님이 이게 오히려 우리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참 좋은 사람, 귀인이네. 말을 정말 너무 잘해. 그냥 말만 듣고 있으면 그냥 제가 좀 약간 잘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도 사실 성격이 되게 진짜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김 과장을 딱 하려고 만났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의 마음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 과연 이 사람이 웃길 수 있을까? 웃기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녀공심을 보고 조금 마음이 바뀌셨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딱히 적임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되게 진짜 긍정적이거든요. 최고의 적임자는 사실은 안 한다고 고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드라마를 시작할 때
의상 준비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처음이거든요. 의상을 준비를 그 스타일리스트랑 같이 하고 머리는 약간 너무 멋있는 염색이 아니라 미용실에서 한 것 같지 않은 염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그러니까 샵. 아이고 어떻게 이게 좀 비전문가가 했을 것 같은 염색. 약간 뿌리가 약간- 살짝 나와 있고 그래서 머리 짧게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김과장을 했는데 제 안에 또 어떤 그 웃기려는 본능이 있었나 봐요. 있지, 너 있지. 근데 평상시에는 지금도 절대 못 웃기는데 연기로는 또 웃기는 게 되더라고요. 김과장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네 표정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 꽤 나오거든, 김과장에서. 회사 거.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숨만 쉬고 생각만 하세요. 됐어? 그다음에 약간 그 뻔뻔한 너무 도라이 같아요. 고양이 같다고? 도라이 같다고. 거기서 그랬지. 그다음에 뭐 그 리멤버에서 준호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과장에선 은빈 씨가 있었고. 김과장에서 준호가 있었고 아. 은빈이는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에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빛이 나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서 그다음에 그 이야기 내가 사실은 오늘 아까서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드라마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일들은 스타와는 좀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야기가 재밌는 일을 드라마도 인물로는 못 가. 근데 그게 이야기와 그 구성과 그다음에 연출 이 배우가 이 조합이 정말 치밀하지 않으면 그걸 볼 힘이 없어지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계획하고 예상한 건 아니고 그게 운이고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예, 그 감독님도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입봉이셨고 저도 사실은 거의 뭐 물론 주인공을 그 전에 이제 미녀 공심을 했지만 뭐 인정해주지 않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준호도 사실은 처음으로 거의 연기를 보여주는 해서 그 어떤 이 시너지가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건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이게 예측대로 되는 것보다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너지가 모여가지고 뭔가 탁 만들었을 때 이 색깔이 딱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의 욕망과 니즈가 딱 맞아 떨어진 게 김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내가 네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들이 맨 처음에 네가 딱 나오는 이제 이 뒷 드라마까지 같이 얘기하면 스토브리그에서도 첫 장면들 네가 처음 나오는 첫 장면들이 너무 적인 거야. 우리 경기는 좀 봤어요? 경기 봤죠. 드림즈 플레이는 인터넷에도 편집된 영상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꼴찌를 할지도 모릅니다. 신생팀이 생긴다고 해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의 주인공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어색하지 않아야 되거든. 네네네. 그 여기랑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딱 붙는다고 하는데 그 딱딱딱딱 붙는 거야.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는 장르도 한국 드라마에서 잘 택하지 않는 드라마였고 많이 그래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보류가 많이 됐었대요. 스포츠 드라마를 해서 이게 잘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원래 하기로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희 그때 말 잘하는 그 형, 지금 같이 일하는 그 형이 또 민이야. 야, 이제 궁금하다. 악역도 요역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뭐였지? 가젤이 문다 그랬나? 아니. 민이야 이런 드라마가 있어. 스토브리그. 근데 한번 볼래? 그래가지고 형 저는 원래 대본 보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볼게요. 그래. 가볍게 한번 봐봐. 막 그런 건 아니야. 밀당이 좋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했던 것 같아요. 형 가볍게 볼 드라마가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거 봐봐. 그러니까 낚시에, 야, 대표 낚시에. 나 아직도 기억해. 그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보여준 거야. 너무 재밌게 봤고
왜 이게 아직 투자를 못 받았고 왜 아직 드라마화되지 않는지가 제가 오히려 의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만나보자. 그래서 제작사 대표님하고 작가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하고 같이 해서 그게 너무 잘 됐죠. 잘 된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의 그 무뚝뚝함과 캐릭터들이 너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더 보려고 나 계속 봤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너. 네. 저는 일단 연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전까지는 내가 보여져야 되는 연기를 해야 이 드라마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본을 본 순간 그 대본의 짜임새가 너무 좋아서 나는 오히려 리얼하게 해야 되지 보여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연출분도 입봉 작품이셨어요. 다 입봉이었네. 네. 빼고. 그래서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제가 조금은 들리지 않는 말로 얘기를 하고 싶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카메라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 백승수라는 사람이 맞아. 말을 많이 하는데 일상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지.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온 주인공처럼 막 그래서 막 깔려 막 달리인 막 들어와 얼굴 막 클로즈업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열변을 토해내서 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저는 요번에는 좀 이게 좀 세련되게 좀 리얼하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요런 것들을 연출적으로 조금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스텝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라마를 찍을 때마다 딱 한 씬씩 딱 골라요. 한 씬을 딱 골라서 내가 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한번 보여주겠다. 뭐 형님도 난 있었어. 아주 정확하게 난 여기 음악을 어떻게 할 거라고 난 3개월 전, 6개월 전에 끝내놓은 음악이 있었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나도. 그쵸. 예를 들어서 스토브리그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브리핑하는 씬이 있어요. PT를 하는 씬이 있었어. 이 씬은 남국민이 스토브리그를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보여주는 씬이다. 이건 내가 꼭 가져가야지. 임동규의 강권에 의해서 우리 팀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동규 선수는 자기 국리에 맞는 선수단을 꾸려가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두기 선수는 17, 18승의 2점대 초반의 방어율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발 투수, 상대방의 에이스를 꺾는 에이스 오브 에이스가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악과 독을 품고 여기 왔구나라는 걸 느껴지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좀 긴장해라.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했던 게 사실은 국민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해 보이거든. 나도 드라마 음악을 지금 두 개째 하면서 느끼는 점을 너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려면 또 체력도 너무 중요하고 집중력도 중요하고. 제가 검은태양 할 때는 처음엔 그 등장했을 때 씬이 제가 악몽을 너무 많이 꾼 게 제가 처음 그 운동을 시작했을 때가 한 65, 6kg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한 82, 3kg까지 찌웠거든요.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어떤 악몽? 그 씬인데 옷을 딱 벗었는데 배가 뚝 나왔어. 몸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대놓고 웃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는 악몽을 매번 꾸는 거야. 그게 진짜 너무 괴롭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샤워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한 두세 번 웃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이거는 이게 배우들은 되게 웃긴 게 쪼그려서 울잖아요. 그게 앵글로 어떻게 표현될지가 커트가 보여. 바스에서 갑자기 표정을 짓더니 딱 쭈그려 앉는 순간 하면서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가 나 계속 이 얘기를 왜 계속 지금 아, 몰아서 하고 싶냐면 네네.
그랬던 게 연인에선 뭐였어? 진짜 작가님이랑 너무 사이가 좋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안 좋았니? 아니 다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재밌었어. 알고 봤더니 김 과장 하기 전에 하려고 했다가 아까 그 말한 아까 하지 말라는 그 빠꾸 그 빠꾸 맞았던 그 작품의 작가님이셨거든요. 근데 다시 만나게 됐고,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돌다 보니까 계속 얘기해. 근데 빗소리가 너무 좋다.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조금 시나리오가 돌고 있을 때 그거를 검은태양 같이 했던 김성룡 감독이 선배님. 근데 닫지 않아도 돼? 김성룡 감독은 그럼 닫아. 모기장만 치자. 좀 미안. 얘기를 시킬 거예요, 말 거예요? 형, 진짜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실 거면 형 내일 스케줄 가시고요. 야, 형 미안해서 따라준다. 다시 얘기해줘. 그래서 형이 MC인 거예요. 그 작가님이 그래서 그 전에 김성룡 감독님이 조심스럽게 혹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네가 얘가 그랬대. 그러니까 나 같으면 거만 떨 것 같거든. 나 같으면 똥을 이렇게 차가지고. 저는 단 한 번도 저는 글을 받으면 무조건 제가 5일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뭐냐면 감독, 제작사 대표님들이 배우한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음 주까지 읽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달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맞아요. 근데 지금 이 5일 안에 읽고 대답을 준다는 건 정말 이런 매너는 이게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이걸 주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쿨하지 못하고 문자 받으면 바로 대답하고 빨리 답변 드려서 아니면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할 거면 바로. 근데 확실히 너무 잘 쓰셔서 작업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형님도 아시겠지만 난 이 음악이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음악을 같이 느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요. 이 맛에 저는 드라마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야. 제가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시선을 나의 식구와 함께 가는 거잖아. 근데 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가장 기분 좋은 얘기는 드라마도 이렇게 그냥 요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 같이, 왜냐면 그럴 시간이 정말 주연 배우들은 정말 없어. 난 알거든. 근데 얘는 그 안에서 자기만의 지도를 너무 잘 짜고 있는 것 같아. 항해사처럼. 요번 작품이 어떠니? 여빈이랑 같이 하는. 죽는다면서요. 1년밖에 못 산다면서요. 슬프다며. 나 그 얘기 듣고. 근데 야, 재밌다가 슬퍼?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계속 슬퍼? 일단 아무도 슬프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슬퍼요. 이게 잘하는 거야. 여운 거야. 이제 또 우리 올가매는 거야. 이거 이걸 거절하면 내가 연기자로서 좀 되게 창피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대본들은 촘촘해요. 화장실 갈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도 갈 수 있고 여기서도 갈 수 있는데 슴슴한 게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연출이 이정은 뭔가 이거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대본 받은 지 또 한 이틀 만에 전화해서 할게요. 너 카레 좋아하니? 다 좋아하죠. 약간 프랑스식. 아니야, 프랑스 약간 다국적이야.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어떤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맛을 봐주고 네. 어떤 맛인지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국민아, 너는 너의 꿈이 뭐니? 저의 그냥 기본적인 꿈은 기본적인 꿈과 다른 꿈이 또 있어. 부가적인 꿈. 네네네. 기본적인 꿈은 연기뿐만 아니라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비즈니스 사업에 있어서 큰 획을 긋고, 그리고 내가 연기를 안 할 때 프로듀서를 하거나 제 개인적인 재능을 발굴해내는 게 기본적인 꿈이고요. 그때 그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인 꿈이 그거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많이 왔는데 저는 사실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가 인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겸손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두 번째 꿈입니다. 아직 진행 중. 근데 네, 그 진행 중인 그러니까 과정을 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되게 잘 채우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드라마를 1회는 꼭 봐주시고 평가를 해주세요. 금요일 몇 시야? 9시 5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 50분. 사실 사실 이때 약간 이런 거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약간 멜로 보고 싶었어. 정통적인 멜로인 것 같지만 아, 왜 과연 아 잠깐만, 나 홍보 좀만 할게요, 형님.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정통적인 멜로이기만 했으면 선택했을까요? 뭐, 그- 무슨 퀴즈야, 유퀴즈니?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야, 찍으신 줄 알았죠. 사진 찍으신 줄 알았죠. 아니야, 이게 퇴근길을 찍는 거야, 우리가. 너, 너 여기서 술 혼자 다 더 마셨니? 형 술 너무 안 먹어. 야, 아 근데 저희 언제 뭐 만날 일? 야, 요거 마치고 5월 말쯤에 한번 보자. 한번. 형은 너무 연예인에서 만나기 싫어요. 저는 아직 연예인. 너는 뭐야? 넌 뭐야? 저요? 어.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나 아직 배우 후이고 있어. 곧 만나. 네. 5월 말쯤에 너 프로모션 없을 때 우리 보자. 근데 지금 너무 연예인이야. 진짜 최고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내가 고마워. 진짜. 사줘서 고마워. 일단 전화번호도 모르지만 내가 전화 아니 근데 받을게. 나중에 한번 봬요 진짜. 술 한잔 마시자 곧.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